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중에 상하수도 계획 쪽에 나오죠. 막의 열화와 파울링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수시설인 막 여과시설에서 막 모듈에 파울링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열화와 파울링이 있죠. 파울링과 열화. 파울링. 자,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파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역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열화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울링은 얘는 세척을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역적이니까. 그러면 열화는 뭐냐? 얘는 자체의 어떤 그 성질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뭐 손상이 왔다거나 그리고 좀 그 상처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막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1번 보기가 막 모듈의 공급 유료 또는 여과수 유료가 고용물로 폐쇄되어 흐르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파울링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즉 가역적이죠. 폐색이 됐기 때문에 씻어내면 돼요. 그렇죠? 미생물과 막 이제 자화 스스로 이제 변화된 거고요. 분비물에 의한 변화 그리고 건조되거나 뭐 수축됐다. 막 구조의 구조의 비가역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가 있다. 이거 좀 잘릴 수 있는데 비가역적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열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원수 중의 고용물이나 진동에 의한 막면의 상처나 마모, 파단, 잘라졌다, 뭐 아니면은 이제 끊어졌다, 또는 이제 뭐 벌어지거나 뭐 이러한 개념이 건조나 수축 뭐 이런 개념이 다 비가역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 얘는 열화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인데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1번 이제 파울링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다 열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뭐냐? 얘네들은 다 비가역적인 그러한 변화가 되겠어요. 이 막이라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촘촘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무 공국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모기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시 뭐 이어서 붙이거나 그러진 못해요. 한번 이제 뭐 손상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막의 열화 파울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압력에 대한 크립 변형이나 손상 등 물리적인 열화, 가수분해 등 가수분해나 산화 등의 화학적 열화, 미생물로 자화되는 생물 열화, 뭐 이런 것들, 즉 비가역적인 어떤 그러한 변질이 바로 막의 열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울링인데, 요거는 이제 막 자체의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외적 요인에 대한 변화예요. 그래서 막 성능이 잠깐 좀 안 좋아졌던 거죠. 그러면 세척을 하면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역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글자가 좀 제가 이거를 다 쳐서 넣기가 좀 힘들어서 표로 따왔는데 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열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가역적인 그러한 막 성능의 저하가 되겠고요. 물리적 열화, 암밀화, 손상 건조, 화학적 열화, 가수분해 산화, 생물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열화에는 장기적인 압력 부하에 의한 막 구조의 암밀화, 크립 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암밀화다라는 거는 이제 원수 중의 고연물이나 진동에 의한 막면의 상처나 마모, 파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손상 건조는 이제 건조되거나 수축으로 인한 막 구조의 비가역적인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화학적 열화, 막이 이제 pH나 온도 등의 작용에 의한 어떤 그러한 분해가 되겠죠. 다음 가수분해 산화는 이제 산화제에 의해서 막 재질의 특성 변화나 분해 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생물화학적 변화, 미생물과 막 재질의 자화 또는 분비물의 작용에 의한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뭐냐? 열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파울링은 이제 막 재질의 막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 인자의 어떤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이제 저하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착층의 K, 겔, 그다음에 스케일, 흡착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니까 위에 이제 뭔가 쌓이는 거죠. 이러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막 성능의 저하 이게 바로 파울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공급수 중에 현탁 물질이 막 면상에 축적되어 형성되는 층 이게 이제 K층이고요. 결층이라는 건 이제 농축으로 융해성, 고분자 등의 막 표면 농도가 상승하여 막 면에 형성된 계열상의 비유동성층이다. 스케일층이라는 건 농축으로 난 용해성 물질이 용해도를 초과하여 막 면에 석출된 층. 흡착층이라는 건 공급수 중에 함유되어 막에 대해서 흡착성이 큰 물질이 막 면상에 흡착되어 형성된 층을 이야기합니다. 막힘이라는 건 이제 고체상의 어떤 물질들은 이제 다공질부의 흡착, 석출, 포착 등에 의한 폐색이고요. 액체는 소수성막의 다공질부가 기체로 치환된다라는 거. 자, 유로 폐색이라는 거는 이제 막 모듈의 공급 유로 또는 여과수 유로가 고형물로 폐색되어 흐르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로 폐색이라고 하면서 파울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막의 열화 파울링 상업소 계획에서 자주 기출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